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광고 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전국에서 아마 역사문제연구소였죠. 역사문제연구소가 사구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백년 전쟁이라는 그걸 냈어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그래서 뭐 100만 조회인가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역사문제연구소는 박원순 또 그리고 박헌영의 사생아인 박원경이라는 스님일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교조의 핵심이 역교모인가 그래요. 역사교사 모임인가. 역교모가 진행을 해온 또 우리나라 국사 이른바 업자인지 학자인지 아무튼 이 친북 자학사관에 물든 국사학자들이 진행해온 국사 비틀기의 그러한 흐름의 핵심에 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기념재단은 2차 인혁당 때에 숨진 사형수들, 그게 8명인가 되죠. 유족들이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을 출연해서 일부를 만든 재단이에요. 아마 사형이 집행된 날이 4월 9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구기념재단이라 그럽니다. 대충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족보 내력을 보시면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백년 전쟁이라고 이름을 걸은 이유는 요즘 뜨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친일파 타령 엄청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암살이라고 또 떴던 영화, 그 친일파 타령 엄청 나오죠. 그리고 무정부주의 내지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미화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돼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워서 친일파들이 쥐락펴락해온 나라다.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한 전쟁이 10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백년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일환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백년 전쟁의 관점에 따르면은 친일파, 수구, 반동, 극우 분자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왕 뭐 험하게 불러주시려면 꼭 새끼자를 집어넣으셔서 수구, 반동, 극우, 꼴통, 또라이 새끼 이렇게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을 먹으려면 확실히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저랑 이제 몇 명이 힘을 합쳐서 그것에 대항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남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었나. 그래서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동영상이고, 조회수가 꽤 많이 갔어요. 6자리 조회수 갔어요. 그것도. 그 생명의 길이라는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2013년에 지금 요번에 문재인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고소당했다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변호사, 그 다음에 서울대 서양사학과 석좌 교수를 지낸 하버드 나온 할머니 석학, 이인호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백년 전쟁 이승만 편이, 우남 이승만 편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의 허위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고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뭔지 무려 6년이 지나서 그때 명예훼손 고발 포인트가 한 10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이제 재판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28일 내일 아침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초동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서관 311호 아침 10시 내일 화요일 거기서 재판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결심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나와주세요. 끝나고 나서 아마 고영주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다 모시고 커피 한 잔 길거리에서라도 자판기 커피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김노디 사건을 이제 검찰이 뽑아서 그거 딱 하나만 재판에 보낸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 김노디 사건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남이 1913년, 14년경부터 하와이에서 교포 조직화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포 사회를 문화 공동체로 엮어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 그 교포 중고등학교를 만들었고요. 굉장히 명문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그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들 때 이 우남이 그 중고등학교 만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학생들이 배출되는데 남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장학금 줘서 그때 장학금이라는 건 교포들이 모은 장학금입니다. 대학을 보냈지만 많이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가고자 했을 때 그 무렵에서야 하버드가 어떤 여자 대학이랑 합쳐져 가지고 여성 입학이 허락되던 뭐 그런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이제 막 일부 주에서 투표권을 가지기 시작할 때예요. 백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여권이라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인데 우남 이승만이 그 똘똘한 그 중고등학교 졸업한 하와이 여학생들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본토 대학으로. 그 여학생들을 많이 받아준 대학이 하나 오하이오 대학입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김노디라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우남이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는데 교포사회를 그 일리노이 그러니까 오하이오 지역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해요. 기차로. 그런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활발한 여학생이어서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YMCA 운동 같이 하면서 들어온다고요. 거기로. 그러니까 기차를 같이 타고 움직인 게 돼요. 전혀 동선이나 전체 문맥은 다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무슨 법이 있냐면 그 여성이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남성의 여성을 가족이 아닌 자가 여성을 주 경계를 넘어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인신매매를 위한 그러니까 약취 유인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Mann Act예요. MANNACT. 그게 Mann Act입니다. 그러니까 우남에 대해서 당시에 그 대립각을 세운 그 교포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계열도 엄청나게 대립각을 세웠고 또 박용만 계열도 엄청나게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각을 세운 교포단체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시카고 지역이었을 거예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이민국 직원을 꼬드겨 가지고 우남이 Man Act 그러니까 여성 장기 여행 관리법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성 장기 여행 관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민국 조사를 받게 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남이 워낙 범털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는 조사받은 적이 없고 하와이에 돌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한 번.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에 보면 우남이 마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그 과정에서 그 범죄인들이 찍는 이 앞으로 찍는 사진 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찍는 사진 이걸 찍은 것 같이 화면을 합성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못할 짓을 한 거죠. 죽은 사람을 이렇게 욕을 보이면 그래서 이것이 검찰이 이런 게 많아요. 그 100년 전쟁이 이렇게
화면 비틀어 가지고 혹은 사실을 비틀어서 사용한 게 하나둘이 아닌데 또 고발한 게 하나둘이 아닌데 그중에 검찰이 딸랑 요거 하나 뽑아서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상의 결심 공판이 내일 화요일 8월 28일 아침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리니까 거기서 많이들 뵙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우울한 우남 재판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부터는 요새 이제 심상치 않거든요.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완전히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패려고 준비를 하고 또 그 패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일단 그걸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 세뇌 탈출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붙는다고 했을 때 이건 쌍방의 총알을 날리는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거다. 이거는 중국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건데 미국이 일방적 폭격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160억 달러, 340억 달러 뭐 이렇게 뭐 180억 달러 이렇게 해서 한 500억 달러 정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통신장비, 전자제품, 오토바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한 500억 달러 물렸어요. 콩, 뭐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장비. 오케이. 그럼 나머지 관세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남아있냐? 미국은 관세 때릴 수 있는 게 아직 4,500억 달러 남아있고요. 중국은 관세 때릴 수 있는 게 한 5, 6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있어요.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실탄의 10분의 1을 사용했고요. 그 10분의 1 사용하니까 중국이 이미 코너에 몰렸거든요.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2분의 1 실탄 사용했는데 미국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이렇게 관세 폭격당하니까 중국 쪽에서 EU와 일본에 이렇게 SOS를 보내서 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제일주의 내세워서 지금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같이 스크럼 짜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렇게 SOS를 보냈는데 EU나 일본은 중국 편을 든 게 아니라 미국 편을 들고 있어요. 중국은 7% 경제 성장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거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경제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는 건데 지난 2분기 때 중국은 6.7%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2%대가 적정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지난 2분기 때 4.1% 성장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미국과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런 규모의 나라가 4%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성장 속도는 거의 과열이거든요. 경기 과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부러라도 경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냉각제를 좀 들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관세가 물가에 좀 반영되고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주춤하고 이러면서 경기가 좀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 계속 확대해도 아무 타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기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까지 해준다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아직 4,500억 달러 카드 얼마든지 뽑아서 던질 수 있고 지금 미국이 약 2천억 달러 규모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경제전쟁 붙는다고 미중 사이 경제전쟁 붙는다. 중국이 버텨낼 수 있다 하고 말한 사람들 중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약 1.2조인가 2조인가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헷갈린데 아무튼 그런 규모예요. 근데 이게 전체 미국이가 발행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정도는 미국이 그냥 중국의 시장에 패댕이 쳐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정도 FRB가 나서서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규모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달러를 약화시키려는 작업을 한다? 재발등 찍기가 돼요. 왜냐? 중국의 달러가 약화되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잖아요.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이 둔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달러에 대해서 전쟁도 못 걸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게 Foreign Investment 어쩌고 나가는 FIRRMA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끄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첨단 기업의 사냥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위험 뭐 관리 뭐 이런 거예요. 이 FIRRMA가. 그러니까 제대로 딱 이제 왁구를 잡고 딱 이렇게 중국 목줄을 잡고 이렇게 조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 미국이 애초에 이게 침몰시킬 수 없는 1등 국가예요. 1등 슈퍼파워라고 해요. 침몰시킬 수 없는 이 G1이거든요. 이게 한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 잘못 건드린 거라고요. 처음부터. 우선 첫째, 미국이 이게 다 지식 기반, 창의 기반 경제잖아요. 미국이 지식과 문화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에요. 심지어 노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상품에 있어서 미국이 최고잖아요, 지금. 영화. 미국 최고 아니에요. 지식이 최고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다 미국 가서 공부한 다음에 미국서 눌러 앉잖아요. 제 주변에도 수두룩해요. 저희 집안만 해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미국 가서 눌러 앉았어요. 장학금 받고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근데 뭐 이런 현상이 한국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인도에 가도 있고 인도네시아 가도 있고 홍콩 가도 있고 뭐 일본이 조금 덜 할려나? 세계 모든 나라 유럽과 서유럽 가도 있고 뭐 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의 축적 속도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뭐냐면 미국 사회를 운영하는 그 가치관이 인류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회를 가봐서 이렇게 살아보면 저는 한 2, 3년, 2년 조금 넘어서 살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히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 뭐 야, 이거 공정한 일이야? 해서 생각해보고 이거 공정해. 그러면 대충 하면 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이해 당사자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안 될 거야. 그럼 안 돼요. 실제로 법을 뒤져보면. 이게 이해 당사자를 침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정치 철학하는 분들이 다원주의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마치 뭐 다원주의라는 건 사회가 여러 층이 여러 계층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다원적 질서. 이거 다원주의가요. 그런 다원적 플루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다원주의가 뭐냐면 제가 세뇌 탈출에서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다수결이 개인 존엄성을 해칠 수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2명이 흑인이에요. 8명이 다수결로 야 지금부터 흑인은 노예야. 그렇게 결정을 해도 그 다수결은 그냥 때의 폭력일 뿐이다. 그 2명이 소수라도 그 소수 2명의 운명을 인간의 존엄한 자연법적 권리와 운명을 다수결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다원주의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냥 사회가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원주의라는 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이 사회적인 측면과 함께 자기 내부의 자연법적인 혹은 영성적인 혹은 영혼적인 그러한 본원적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해도 이게 나의 본원적 존엄성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미국 기본 원리예요. 이게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근데 진실 존중.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의 가치 체계인데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왜 이러면 미국은 왜 이런 가치 체계를 갖게 됐냐? 이민자 사회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보편성이 없으면 서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 자연법적 가치를 고스란히 갖다가 자기들 사회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미국화되기가 좋은 거예요. 미국에 안 살더라도 그래 쟤들 맞아. 쟤들과 참 일리 있어. 좋은 제도네.
아니 그래야지 리더가 되죠. 지네 집 집구석에 흉악한 가치로 돌아가. 지네 집 집구석에 예를 들어서 제일 상층부는 돈 많은 유대인과 앵글로색슨의 연합체다. 그 다음에 제일 하층부는 뭐 흑인이고, 그 다음에 하층, 두 번째 하층부는 뭐 히스패닉이고, 뭐 세 번째 하층부는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 혈통이고, 그래서 DNA를 검사해가지고 혈통에 따른 사회를 운영한다. 뭐 이런 식이면 누가 이 미국을 인정하냐고요. 이렇지 않으니까 미국이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 쟤들 슈퍼파워 할 만해. 쟤들 지원해도 큰 문제 없어. 이런 신뢰가 주어진다고요, 서로 간에. 세 번째. 똑같은 문제예요.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책을 함부로 못 펴요. 만약에 미국이요, 크루드 학살을 만약에 뒤에서 부채질하고 돕는다? 미국 사회에 있는 크루드족들 다 들고 일어나요. 만약에 미국이요, 한국에 대한 차별정책을 취한다? 한국에 대한 차별정책 취한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당한? 그러면 미국에 있는 300만, 400만 재미 교포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외 정책을 어떤 특정 민족,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고요. 내부 구조 자체가. 이민자 사회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이해관계가 그 이민자 사회로 다 결집돼서 반영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제 셰일가스까지 터졌으니까. 지금은 에너지도 세계 최강 국가잖아요. 농업은 옛날부터 세계 최강이고. 다섯 번째는요, 미국 군사력 앞에 누가 개겨요? 못 개긴다고요. 워낙 군사력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무슨 첨단 무기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여섯 번째는 기축통화 패권이 있잖아요. 달러 앞에서 누가 버텨요? 일곱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의 리더십은요, 지난 100년 동안 역사적으로 3번, 4번 검증됐어요. 우선 첫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의한 그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를 막아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그거를 유럽 전선과 북아프리카 전선과 태평양 전선 세 군데에 걸쳐 가지고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제 천황 전체주의를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자기의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설득해가지고 전부 독립국가로 전부 차례로 다 독립시켜주면서 이거를 세계무역기구로 엮고 이러면서 이거를 세계무역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GATT죠.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로 엮고 이걸 가지고 소련이랑 냉전구도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만들어서 그걸 보호를 했잖아요. 그 다음 마셜 플랜 같은 거 세우고 먼저 줘가지고 다 부흥시키고 유럽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계가 안정되고 부흥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거를 여러 번 증명했다. 그 스스로. 심지어 우남 이승만의 1910년에 쓴 프린스턴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가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영향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남을 띄운답시는 저기 그 이상한 우남 연구자들 그 양반들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좀 구글링도 하고 뭣도 하고 좀 뒤져서 그게 무슨 논문인지 읽거나 보고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립이란 말이 들어있다고. 이거 우남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남을 연구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 거기 중립이란 말 들어있다고 우남은 박사학위 논문을 중립국의 그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썼다. 이러고서 개 노가리를 풀어놨었어요. 그거 깬 게 접니다. 제가 논문을 거기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영국과 A와 B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C가 만약에 그중에 A 나라랑 해상 무역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전에 뭐 에어카고라는 게 없었으니까 바다로 배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B가 이 C가 보낸 배를 중간에 격침시키거나 납포하거나 뺏거나 이래요.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미 그때 논문이 1910년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거를 항의를 하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편이랑 무역을 하는 제3국의 무역은 그 자유가 보호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 표방하고 국가 정책으로 밀고 나왔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적 관행과 원칙이 돼가고 있다. 이게 그 논문의 핵심 명제예요. 그 논문 좋은 논문이어갖고 논문 나온 지 60년이 지난 1970년대에도 가끔씩 인용돼요. 우남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쓴 게.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미국에 의해서 확립되어 온 전시 중립국의 무역 자유의 원칙에 관하여 라는 뜻쯤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남이 대단한 게 이 논문 그 명제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잖아요. 명분을.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됐는데 미국이 영국으로 보내는 무역 물품을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중간에서 깼다고요. 미국 배들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미국이 너희 왜 무역 자유, 전시 제3국의 무역 자유를 훼손해? 그러고서 참전해서 작살내버린 거예요. 독일 제국을. 그러니까 이 우남이 그런 종류의 어떤 해안이 있는 거죠. 현대 문명이 어떤 원칙, 특히 영미가 주도하는 현대 문명에 건드릴 수 없는 원칙들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논문 주제였다고요. 전쟁 때의 제3국의 무역 자유에 관한 무역 중립성. 그러니까 전쟁 중에 중립적 제3국의 무역 자유에 관한 원칙.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논문이 의미하는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앞으로 우남 연구한다고 뭐 해서 내세워서 밥 벌어먹고 사시는 건 좋은데 영어 좀 공부하셔서 연구하세요. 그분 영어 잘 못 읽으면 그분 행적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참전해서 자기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의 그 검증을 했고, 두 번째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극우 파시즘 체제 끝내서 검증을 했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전 세계 후진국들, 식민지들 다 독립시켜서 그걸 자유무역 질서로 묶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묶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증명을 했고요. 냉전을 이끌면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아냈고요. 그래야 마침내 1980년대에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냈고요. 1980년대 후반에 동구의 붕괴를 이끌어냈고요. 1991년에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냈고요. 소련 붕괴 이후에는 인터넷과 세계무역기구를 앞세워갖고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엮어왔다고요.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즉 미국 리더십이 어떤 성격의 리더십인지 거의 다 알아요. 100여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나라인지 그 철학과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검증했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런 한 7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침몰시킬 수 없는 쥐유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뭐 앞으로 뭐 1등 슈퍼파워가 중국이 된다는 등 박원순은 뭐 한국은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가 돼야 먹고 산다는 등 이런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요새 잠을 잘 못 잘 지경이에요. 긴장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요. 중국 길들이기 담론과 여론이 공론화됐어요. 이게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 같아요. 예를 들면 마르코 루비오 같은
그 상원 의원은 신강 위구르의 위구르족이 100만 명씩이나 강제 수용 당하고 있다. 얘기를 막 떠들어요. 이거 엊그저께 8월 15일, 14일경에 유엔에서 이거 공식 확인된 얘기거든요. 유엔이 공식 확인한 스토리예요.